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날입니다. 최근 미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사전투표와 비슷한 성격의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 법원이 해당 선거를 무효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판결한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국의 4.15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잇따라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도 이번 미국 법원 판결의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미러와 에포크 타임스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드 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 당내 예비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법원이 해당 선거를 무효화했습니다. 브리지포트는 코네티컷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곳은 민주당 텃밭으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시장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문제 민주당 예비 경선은 지난 9월 12일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선은 조 게님 현직 시장과 그의 라이벌인 존 고메스의 양강구도 양상을 보였습니다. 투표 결과 조 게님이 251표 차로 승리,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게님은 총 4,212표, 고메스는 총 3,961표를 얻었습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서는 3,100표를 얻은 고메스가 2,648표를 얻은 게님을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습니다. 게님은 사전에 이루어진 부재자 투표에서 1,564표를 얻은 반면 고메스는 861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부재자 투표, 한국의 사전투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의 부재자 투표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후 고메스 후보 측은 부재자 투표에서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현직 시장인 조 게님을 지지하는 한 여성 시의원이 등장합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이 여성 시의원은 8월 27일 오후 5시경 보스턴 애비뉴 950번지 소방서 근처에 설치된 투표 수거함에 1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수거함에 집어넣습니다. 이후 수일에 걸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또 다른 증거 영상에는 역시 현직 시장 지지자인 브리지포트 씨 여성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이 여성 공무원 역시 투표용지 여러 장을 수거함에 직접 넣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코네티컷주 규정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부재자 투표를 돕는 봉사자는 시의회에 공식 등록해야 하지만 두 여성은 등록된 봉사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인물이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고메스 후보 측은 무려 2,000분 분량의 CCTV 영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거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사람보다 부재자 투표수가 900표 이상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전체 득표수 차이는 단 251표로 의문의 900표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도 충분한 숫자입니다. 한편 현직 시장인 게님 후보도 본인이 이기긴 했지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의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코네티컷주 법원의 윌리엄 클락 판사는 지난 3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클락 판사는 투표 용지는 법적으로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그 누구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 현직 시장이 정인석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고 재판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피고의 입증 책임이 충족됐고 피고인들은 관련 법을 확실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재판부는 브리지포트 시 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 경선에 재실시를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상에 등장하는 두 여성은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예비경선,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부재자 투표, 한국의 사전투표 문제와
비슷한 성격의 부재자 투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선거의 공정성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논란이 있었던 한국의 4.15 총선과 관련돼서 역시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거 정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 실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일선 검사들의 소위 좌표를 찍어서 개딸들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수원지검 이정화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뭉갠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이 검사는 경찰의 압수영장을 반려했고 지난 9월 여주지청 형사부장검사에서 수원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 연관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역시 봐주기 대가로 영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식이었음을 거론하면서 소위 친윤사단인 김 검사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검사가 그 대가로 최근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영전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장들은 워낙 황당한 소리들이 많아서 주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을 밝혔다 말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참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인간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온갖 사실상의 범법 불법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거는 무조건 덮어 씌우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민주당 대책위는 민주당의 박범계, 박찬대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범계는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법무장관을 했죠.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죠. 또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서 전해철,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위 산하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란 조직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과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일부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민주당의 속셈은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 공개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저의가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검사 실명과 사진 공격에 대해 검찰은 이 검사는 영장 반려 당시 여주지청에 있지 않았고 부임한 뒤 영장을 보완해 청구했다면서 김 검사는 진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거론한 두 검사의 수사사건에 대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사특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168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 탄핵을 무기로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제작한 유인물은 야권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범위하게 공유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사들 다 탄핵시켜버려라, 법무법인 대검찰청, 썩어빠진 법조 카르텔 등의 표현으로 두 검사를 비난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주류 지지층이 비주류를 공격하던 문자 양념폭탄 같은 극렬 행위가 법조계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개딸식 극단 정치가 삼권 분립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은 경제를 파탄내는 악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경쟁에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처리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원청 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계약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무협전무,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진식 중건nhân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파탄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계약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사용자 개념으로 원청 하청 모두 1년 내내 교섭 파업 분규에 시달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면서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 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또 현행법은 불법 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면서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 쟁의 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은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서 법원이 선거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경제 6단체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